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9일 오후 2시 9분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바로 이틀 뒤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에 투신 자살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의외입니다. 일단 안도하고 이제는 불구속 재판을 받으니까 느긋하게 대비하면 될 것이고, 영장 기각 사유도 보면은 이게 과연 죄가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충분히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데 왜 이틀 뒤에 자살을 했느냐. 지금 추측은 자연스럽게 검찰이 별도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이른바 별건 수사를 하는 데 대한 압박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 그러나 합리적 의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건 수사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세월호 유족에 대한 이른바 사찰인데, 사찰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그것은 언론이 선동할 때 가끔 쓰는 용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에 특별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공식화한 거죠. 이것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수사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봐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인데, 이것 말고 여기서 원하는 자백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건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건의 어떤 혐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자살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추측이죠. 별건 수사는 수사 관행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원래 혐의가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건, 그 사람 사생활이라든지 다른 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봐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라 하는 그 강요는 이 자체가 고문입니다. 고문.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 별건 수사를 하는 검사가 있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판례도 한번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한국에서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사라진 것이 고문입니다. 고문. 육체적 고문은 사라졌으나 정신적 고문으로서의 별건 수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 고문이 더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별건 수사는 고문처럼, 고문과 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변호했던 석동현 변호사, 전 부산지검장이고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입니다. 이분이 지금 조심스럽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한 의미. 이전 사령관은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유서에서조차도 본인의 따뜻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인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졌던 강직함과 위국 헌신의 자세, 그리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는 그대로 분명하면서도 이와 같이 안으로는 한없이 겸손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인품의 지장이고 덕장이었습니다. 유서에서 수사기관이나 전 집권 세력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을까 예상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밋밋한 유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장에, 그 행간에 담긴 의미와 큰 울림을 그 사람들이 반드시 느끼고 알아야 할 텐데요.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강압적이고 과잉한 수사로 국민의 군대를 매도하고 망가뜨리지 말라는 것과 군뿐만 아니라 공직과 사회 전반에 너무 오래 계속된 적폐청산이라는 저주의 구판, 죽음의 구판을 제발 이제 그만 거두라는 뜻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참 세상이 묘합니다. 유세에 나오는 제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라는 표현을 가지고 마치 고인이 이 사건에서 본인이나 기무사 직원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혹 그런 해석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게 더하여 입장에 따라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고인이 적은 의미를 저는 좀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것은 결코 세월호와 관련하여 기무사가 무슨 잘못을 했고 벌받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사령관의 어떤 자신이 다 안고 가겠다, 부하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인은 세월호 사건 수사건에 대해 관해서는 본인이나 부하들이 그와 관련하여 죄인 취급받을 어떤 잘못도 없었다는 생각, 당시 세월호 유족에게 이른바 사찰을 한 것도 아니고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당연한 임무 수행이었다는 생각에는 한 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로 현역 장성 등 3명이나 군에서 먼저 구속되고 자신과 지금도 검찰청 조사를 받고 있는 전 참모장까지 군인으로서의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가졌습니다. 그럼 왜 안고 가겠다고 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 이유는 우리는 세월호 관련 임무 수행에서 잘못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 군 법원이나 일반 법원에서 잘못 있다고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령관인 자기의 책임으로 하고 하급자들을 관용해달라는 수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2차적 의미는 여기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석동현 변호사의 문제제기입니다. 더 중요한 2차적 의미는 검찰이 고인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료들을 내어놓고 과잉 수사를 진행할 의도와 조짐을 짙게 내보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수사의 범위나 대상, 문제 삼는 방향 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조짐의 세부적인 사항은 몇 가지가 있지만 당장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팀에 대해 점검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일을 줄이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별건 수사가 있었느냐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정히 애매합니다만 분명히 과잉 수사의 의혹을 드러냈고 그런 과잉 수사에서 별건 수사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은 제발 팔이 안으로 굽는 시각에서 점검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잘못된 수사 관행을 그리고 좌우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수사 과욕을 검찰 밖의 국민들 시각에서 한번 돌아봐 주기를 호소합니다. 금수 같은 범죄가 아닌 한 설사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기본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30년 가까이 검사로 근무한 저가 이런 글을 쓰게 되니 착잡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구원으로 봐주십시오.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살한 배경에 의문이 있다. 그것은 검찰이 과잉 수사 또는 별건 수사를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압박감을 느꼈다. 그래서 자살을 하면서 남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한 의미가 그런 압박감의 발로에서 나온 표현이다. 따라서 검찰은 상부를 여겨 대검찰청을 의미하겠죠. 이 건 수사에 대한 적법 절차가 지켜졌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0년 가까이 검사로 근무한 사람의 충고다. 이런 요지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틀 후에 자살했다. 이틀 후에 자살한 사람이 남긴 글의 핵심은 최선의 헌신을 다했는데 사찰로 몰아가지고 단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사찰로 모은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사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이미 선언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재판이 끝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정해놓으니까 검찰이 어떤 자세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까지 조사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저 의견을 붙인다면 당연히 이분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단 세월호 사찰 의혹은 불법적 일탈 행위였다라는 공개 발언 7월 27일에 했습니다. 공개 발언. 정부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했어요. 이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